안녕하세요. 실전 코어 당구 4구 강의를 맡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불꽃타법 김웅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아치기 원리 7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0cm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을 맞췄을 때 좋은 포지션이 아니라면은 수구를 제이 접고 30cm 이 접구를 맞춘 다음에 30cm 정도의 거리에 위치시킨다는 원리인데요. 레이먼 크루망의 마스터백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 공을 쳤을 때 3쿠션에서도 그렇지만 4구에서는 더욱더 가까운 거리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cm를 더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끌어치기에서, 4구에서는 끌어치기가 많죠. 끌어치기 공에서 정면을 쳤을 때 한 20cm 정도는 끌어치면은 1접구에 정면으로 맞췄을 때 반발력이 큰데, 이때도 1접구를 힘 조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에서도 모아치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20cm 정도 가까이 논다. 30cm도 무방하지만은 되도록이면 20에서 30cm 안에 수구를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얇게 치는 거는 수구의 이동이 크기 때문에 힘 조절이 어려운데요. 이때는 롱팔로를 이용해서 1접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공은 특별히 모아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요. 1접구의 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공을 약하게 쳐서, 이 공은 당연히 이 근처에 있겠죠. 2접구에 가까이 놓은 다음에 2접구로 1접구로 선택을 해서 다음엔 다른 모아치기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건데요. 1접구가 많이 이동할수록 다음 득점이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큐를 팔로우 스루를 많이 해줘서 끝까지 부드럽게 밀어주게 되면 이 공의 수구는 많이 움직이지만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의 힘 조절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점은 상단을 주고 쳐야지 충격이 적어지는데요. 이유는 수구의 당점이 중앙 쪽으로 갈수록, 중앙이나 하단 쪽으로 갈수록 접구의 충격이 커지고 반대 회전 효과가 있습니다. 하단을 주면 상단이 되고 상단을 주면 하단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단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밀어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3쿠션 경기에서는 브릿지를 많이 낮추질 않고 되도록이면 높은 브릿지 형태를 많이 갖추는 이유가 수구의 움직임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수구 앞에 2개의 볼을 놓는다는 건데요. 수구 앞에 2개의 공이 있지 않고 수구가 중간에 이렇게 접구들 사이에 끼어 있다면은 자세를 취했을 때 반대쪽에 있는 1접구를 이 공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엎드렸을 때 뒤쪽에 있는 공들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한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구 앞에 2개의 공을 놓는 것이 득점에, 이건 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4구뿐이 아니고 3쿠션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3쿠션에서는 앞에 2공을 놓으면 한쪽 방향이니까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형태를 띄우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공을 얇게 칠 수 있지만 중간에 일로 가게 되고 1접구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중간에 수가 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1접구를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만약에 밀어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강하게 치게 되면 이 공이
다시 올라오고 이 공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수구 위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모이진 않아도 앞쪽에다 놓는 것이 수구 앞에 두 개의 공을 놓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안 좋은 유형인데요. 이게 붙이는 요령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공을 얇게 맞추고 이 공에 붙인다. 사실 이걸 두껍게 칠 수 있으면은 이 공에 붙이기는 쉽지만 일적구가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얇게 맞추고 롱팔로를 하게 되면은 팔꿈치를 떨어뜨리면서 길게 밀어주고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수구의 힘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적구에 도달할 수가 있죠. 얇게 맞추고 부드럽게 롱팔로 하고 끝까지 보고 있어요. 이때 빨리 일어나 버리면은 힘 조절이 안 되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오픈 브릿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여기 이렇게 이적구에 가까이 놓으려면 백스윙을 느리게 해줘야지만 출발이 느리게 되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빨리 해주시면 약하게 치기가 쉽지가 않죠. 느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공을 일적구로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공의 배열이 뭐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고 어디에 있어도 컨트롤하기가 쉽죠. 가까우니까. 최악의 경우 30cm 정도가 되면은 끌어서 힘 조절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공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 공이 힘이 세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멀어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은 아무리 부드럽게 끈다고 해도 일적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힘들죠. 만약에 이 공을 두껍게 쳐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적구가 코너 쪽에 있고 이적구는 당구대 중앙 쪽에 있다면 두껍게 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은 힘 조절이 더 쉽죠. 수구의 힘이 일적구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때는 두껍게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예를 들어서 뭐 3쿠션을 친다고 가정해봐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3쿠션을 칠 때도 이런 형태로 많이 치죠. 쳐서 맞을 정도의 힘으로. 그러면은 다음 공을 선택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적구에 붙인다. 포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수구 앞에 라인은 두 개의 볼을 놓는다는 거는 한시에 들어오니까. 물론 모든 공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경우에 일반적인 밀어치기인데 만약에 공이 두껍게 맞아서 그럼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만약에 적게 왔다면 또 지금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니고 약하게 맞았다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놓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안쪽에 맞았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볼 사이에 끼게 되죠. 아주 쉬운 예로 이런 잘라치기를 할 때도 회전을 많이 줘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설사 이게 힘 조절이 됐다고 해도 중간에 수가 끼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공을 모아치기는 쉽진 않죠. 운이 좋아서 이게 끌어치면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각이 됐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끼인 공을
수구와 중간에 적구들 사이에 끼인 공을 보고 치려 하려면은 뒤쪽 부분이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치가 나와도 공을 중간에 수구를 중간에 끼이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넣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배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이 공을 두껍게 치면 1적구가 1, 2 쿠션으로 이 부분에 서는 경우에는 수구를 바깥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수구를 보내야 되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는 이 공이 앞쪽에 오니까 수구를 안쪽으로 맞춘 거고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힘 조절이 여기에 불가능하니까 이 공은 다시 이쪽 부분으로 투 쿠션 뱅크로 반대쪽 쿠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맞춘 거죠. 수구 앞에 두 개의 볼이 놓이면 편안하게 두 개의 볼을 보면서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라인업인데요. 이 라인업을 되지 않게 하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빨랫줄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로 이렇게 써요. 일직선. 일직선으로 쓰니까 다음 공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앞공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반으로 주는 거죠. 아주 흔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모여 있어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라인업을 이게 패싱인데요. 이 공을 이렇게 치면은 평범하게 치게 되면은 공이 요만큼 가게 되고 이 공은 거의 미세하게 움직이고 수구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일자가 되죠.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은 칠 공이 마땅치가 않아요. 최악의 포지션이죠. 그걸 의식을 안 하고 공이 쉬우니까 그냥 득점에만 신경 쓰고 편안하게 쳐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 라인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접된 공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얇게 약하게 해서 이적구 근처에 머무르는 거. 수구를 이적구 근처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강하게 쳐서 일적구의 이동을 많이. 그랬다고 뭐 엄청 세게 쳐서 여기까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약간 미세한 거죠. 그 좁은 구역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친다는 얘기인데요. 좀 강하게 치면 이 공이 이 정도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더라도 공이 일자가 되진 않죠. 일직선이 될 수는 없죠. 그 라인업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밀어치기 유형에서도 흔히 나오는 게 라인업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뭐 여기 있다고 하냐면 밀어치면은 힘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 공이 어느 부위에 맞는지에 따라서 라인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두께를 바꿔서 미세하게 안쪽을 맞추거나 바깥쪽을 맞추거나 두께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바꾸는. 그다음에 힘 조절을 해서 좀 강하게 쳐서 이 같은 라인에 세우는 방법. 그럼 뭐 키스가 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힘 조절을 한다는 방법이나 두께를 바꾸는 거. 이 방법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쓰면은 평범한 두께로 이렇게 치면은 맞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수구가 일적구가 앞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요. 안쪽에 붙으면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죠. 이럴 경우는 굳이 얇게 치지 말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겨냥해도 반 밀어치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적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일직선이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얇게 치고 약하게 쳐서 이적구 근처에 머무는 방법. 이것도 가능하죠. 3쿠션의 포지션 원칙 중에서 적구를 코너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코너에 쿠션을 이용하기가 쉽다.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볼을 코너로 보내놓으면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볼, 목표는 2개의 볼을 코너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는 완벽한 모아치기 형태가 갖춰졌을 때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분리하면은 하나의 공이라도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단 모아치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모아치기가 불가능한, 직접 모이지 않죠.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코너에 힘 조절을 하고 수구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에서 일반적으로 이 각도상에서는 4분의 3 정도의 끌어치기를 하면 가능한데 실제로는 더 두껍게 맞추고 여기에 힘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코너로 보내는 조건을 맞춰놓고 이 공을 맞추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도 마찬가지죠. 직접 쳐서 이 공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원쿠션 리턴 시켜서 코너에 보내놓고 다음에 이 공을 끌어치겠다, 붙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밀어치기 단순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공을 쳐가지고 어느 위치에 쓰던 다음 공은 나쁘지 않은데 이걸 붙이게 되면 되도록이면 코너 쪽에다가 힘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다음에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인업이 되는 상황이 이게 간과하고 그냥 득점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치거든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안 시키는 게 어렵지 라인업 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이 나오면은 물론 이게 이렇게 많이 보이고 정면 쪽에 있어 두껍게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라인업을 시킬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얇은 두께죠. 너무 두꺼운 두께는 아니에요. 얇은 두께일 때 최대한 얇게 치고 약하게 쳐서 붙여서 지금도 약간 셌는데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셌어요. 약간. 네. 지금 보시면은 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치면은 이적구 쪽에 붙여놨죠. 그러면은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약간 세게 치죠. 세게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쳤어요. 네. 자, 지금은 라인업은 됐지만은 비슷하긴 됐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밀어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힘 조절 조금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형태에서도 이런 형태 많이 나옵니다. 실전에서.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치면은 이것도 라인업이에요. 얇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업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원쿠션 칠 수도 없고 키스나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아예 가까우니까 마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껍게 쳐서 반밀어 치기라고 뒷공을 얇게 맞추면은 라인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했듯이 아주 얇게 치고 약하게 이런 식으로 치면 라인업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형태에서 섣불리 그냥 쉬운 공이니까 그냥 쳐야지 그리고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렇게 라인업이 돼요. 너무 가까이 힘 조절을 너무 세밀하게 해서 이 공이 거의 붙어버리면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라인업, 여기도 라인업, 다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치면은 이 공이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공을 얇게 칠 수 없다. 그러면 라인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장쿠션에서는 더 어렵거든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쿠션에 있을 때, 배열되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쳐서 이 공이 다시 완전히 올라오게 하든지. 예, 조금 약했죠. 지금도 이렇게 돼도 또 라인업이 되네요. 내 생각처럼 이게 라인업을 피하는 게 그냥 대충 치면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약간 안쪽으로 친다. 이러면 라인업이 안 돼요. 지금은. 이것도 잘못하면 될 뻔했네. 좀 세게 쳤죠? 두 가지를 같이 쓴 겁니다. 안쪽으로 맞추고 약간 세게 쳐서 피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치면은 거의 라인업이 되는 거죠. 지금. 그냥 편안하게 공이 쉬우니까 그냥 쳐야지. 치면은 라인업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맞았죠? 운 좋게? 이러면 라인업이 피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코너로 적골 보낸다 그랬는데. 별다른 모아치기 방법이 없을 때, 이때는 하나의 볼을 코너 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코너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붙어버렸다고 하면은, 코너에 가치가 없겠죠. 그래도 적당히 떠 있어야 이렇게 쿠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에 따라서 확률이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코너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죠. 지금 코너로 적구를 보낸다. 이거 자체가 2단 모치인데 대부분의 공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지금 힘 조절을 해서 코너로 보내놓으면 설사 이렇게 돼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더블 쿠션을 치든 대회전을 돌리든 득점 확률이 생기는 거죠. 네?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잘라치기를 하실 때도 조절을 잘해서 코너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힘 조절하고 각 조절을 생각해서 하나의 볼을 코너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구역으로 공을 보내려는, 그리고 위험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공을 쳐야지 그냥 나와 있는 공이라고 해서 무작정 편안하게 맞춘다는 것은 고점자로 가는 길에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모아치기 원리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공을 선택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전 코어 당구 4구 당구를 맡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불꽃다법 김웅균이었습니다.